와룡봉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무방을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그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이쪽에서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비번을 드릴 거고, 그 비번을 받으셔서 제일 위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제일 위에,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가 있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이쪽에,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는데, 이 네임카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정기구독방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이 정보들, 고급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VIP방 같은 경우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VIP방 같은 경우 보면 시장이 조금 올라올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시장 대비해서 좀 더 올라오기 쉬운 종목들,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이 수익 그동안 난 거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저희 손절 난 것들도 다 이렇게 지금 오픈을 하고 있고요.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대급 시장 하락의 모습, 코스닥의 경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말 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시장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환율이 일단 1,300원 위로 올라섰고, 지금 1,301원, 2원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상황으로 마감을 하는데, 환율 상승이 또 역대급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물론 지금 달러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1,300원이라는 환율은 우리나라 거의 경제 위기급에 들어오는 정도의 수준, 그런 정도가 아니면 거의 올라서지 못했던 구간인데, 지금 일단 올라섰다라는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또 기존에 그렇지 않아도 약화되어 있는 이 투심을 더욱더 약화시키는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장중 변동성도 엄청났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근 1시간 만에 변동성 3% 정도의 변동성을 보였고요. 코스닥의 기준으로 보면 이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장 마감할 때까지 거의 5% 넘는 1일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은 지금 급등 중이고요. 홍콩하고 급등 중이고요. 일본이나 호주는 강보합권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대만도 한 1% 정도 조금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률은 우리나라가 오늘 코스닥은 당연할 것이고, 코스피도 오늘 거의 아시아 시장 최고 하락률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진짜 대체 뭐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는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독 이런 모습을 보일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 설명할 거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번 주 주간, 지금 목요일까지 이번 주 주간으로 놓고 따졌을 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권이거나 미국 마찬가지고요. 플러스권이거나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약보합권 정도의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안정을 지금 보여가려고 하는 모습인 거고요. 우리 시장과 대만 시장만 지금 급락이 조금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만 같은 경우는 오늘 저점 기준으로 놓고 따졌을 때 이번 주 하락률이 한 2% 조금 넘습니다. 2% 조금 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저점 기준으로 놓고 따지면 1.3% 정도, 1.3이 아니라 5.7%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 11%가량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만 들어서. 도대체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하락을 하느냐?
뭐 반도체 얘기도 있었고 어제 엊그저께 뭐 원숭이 두창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좋지 않다라는 거, 우리나라 CPI도 올라간다라는 거, 금리 역전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라는 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이고 계속해서 그 부분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나라만의 또 상황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까지 유독 더 심하게 밀리는 이유는 뭐 오늘 같은 경우 극명하게 좀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월등하게 하락률이 높았다라는 점 하나, 이 부분도 아마 조금 더 이러한 논리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우리 시장만 하락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외계인들의 장난질, 외계인들의 이 장난질이 조금 일부 있는 상태인데, 장난질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투심이 워낙 약하고 이 거래 자금들이 지금 말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냥 호가창들이 되게 얇단 말이에요. 얇으니까 조금만 장난질을 쳐도 막 크게 움직이는, 요동을 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판단할 때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지난 월요일도 일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신용 반대 매매인 것 같습니다. 뭐 기관 쪽에 아마 로스컨 물량도 이 정도면, 지금 이 정도의 하락이면 기관 측의 로스컨 물량들도 제법 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태고, 호가가 워낙 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기관 쪽에서 로스컨 물량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감당할 수 없게 뭐 한 10%씩 밀리는 건 아주 우습게 밀리듯이 그렇게 밀리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10% 이상 갑작스러운 급락들이 나온다, 뭐 물량 팍 쏟아지면서 급락들이 나온다, 그런 경우들 아마 기관들의 로스컨 물량인 경우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 뭐 오늘 오후장 후반에도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뉴스가 제가 여기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요. 뭐를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죠. 요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내일 역대급 반대 매매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는 게 오늘 오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담보 부족 계좌가 11배가 급증을 했다. 이달 초에 1,018개 정도의 신용 반대 매매가 있었는데, 계좌에서 이 정도가 있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따지면 11,800개 정도가 신용 반대 매매 계좌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 오늘 신용 반대 매매는 더 커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면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이제 이걸 통해서 이런 이제 지금 오늘까지의 상황, 요번 주 들어와서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해서 요번 주 들어와서 보이는 어떤 이 신호들, 이런 것들을 딱 놓고 보면, 첫 번째 일단 신용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지금 역대급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들의 투자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역대급 신용 반대 매매는 아마 어느 정도는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개인들 워낙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 하락할 때 개인들이 워낙 많이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한번 올릴 때는 한번 털어내고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언젠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털어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거든요. 개인들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결국은 털어내면서 신용 반대 매매로 쫙 해가지고 털어내고 나서 그 피를 받아서
시장 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만들었던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신용 반대 매매가 지금 역대급이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온 뉴스까지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알기로 세 번째쯤 됩니다. 한두 번 정도 더 남았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한두 번 정도 더 남았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과거 사례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이 정도 같으면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걸로 보여지고 일단 얼마큼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왔는지를 또 나중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동안 개인들이 그러니까 매수했던 이 금액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금액들을 조금 더 빼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더 신용 반대 매매가 진행된다라고 본다면 한두 차례 정도는 더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걸 조금 더 올려놓은 다음에 내리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내릴지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은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 기관 쪽에서 제가 근 2년 가까이 기관에 대한 말씀은 잘 안 드렸어요. 왜? 기관들 의미 없는 매수가 들어와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차익 거래를 통해 가지고 다 팔아먹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매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최근에 금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기금도 일부 약간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수준, 지수를 좀 지켜내려고 하는 수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관들의 매수가 이전 한 2년, 지금 최근 한 2년 상간에 보였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한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지난주 한 목요일 정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이 상황들도, 기존과 또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들어오고 다음날 나갈 수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추세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그동안은 계속해서 매도 우위 속에서 어쩌다 하루 매수를 해주는 이런 정도의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난주 후반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 매수 쪽으로 조금 돌아서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다음 단계가 이제 현물로 넘어가야 되는, 선물이 어차피 현물보다는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서의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하나 있는 것 같다. 역시 수급적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이렇게 반등들이 나올 때 있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반등들이 나올 때 반등의 어떤 강도,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조금씩 반등에서의 강도가 이전보다는 조금씩, 정말 더디지만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이 아니라, 이 지수가, 반등을 줄 때, 사실, 크게 반등 강도가 약한 상태로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소위 얘기하는 데드캣 바운스처럼, 이후 추가 하락을 예고하는 형태의 반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까지는 역시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 이제 요번 주부터죠. 요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반등할 때 반등 강도가 조금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반등 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는 경우 많았잖아요, 지금. 그 상황들은 이제 이 수급들이 세이브되는 상황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요게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 수급적 측면에서 보이는 신호들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어쩌다 하루 이틀 나오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그 강도가 조금씩 세지고 강해지고 이렇게 돼줘야 바닥이 나옵니다. 시장 바닥이. 여기에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또 우호적인 신호들이 좀 있었죠. 대외적인 부분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대외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국제유가, 일단 국제유가가 오늘 이제 밤에 또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유가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동안 계속 이거 국제유가 떨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한동안은 안 떨어졌었잖아요. 안 떨어졌었는데 이제 조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는 건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을 지금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란 공급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쿠웨이트도 지금 7월부터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됐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원유 같은 경우도 활용 방안을 지금 찾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100 이상으로 올라가 120달러까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 제재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 물량이, 러시아에서 공급하던 원유 물량이 글로벌 사회에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 이런 논리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거 외에도 논리는 있죠. 이제 중국의 어떤 봉쇄 해제에 따른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엔데믹 이후에 여름 휴가철 이때 또 많이 사용되는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을 공급 증가가 맞춰내지 못할 것이다, 균형을 맞추지 못할 것이다, 공급 부족, 이 부분도 유가 상승의 일부 요인이긴 했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러시아 제재에 따라서 하루 300만 배럴씩 줄어들 거야, 그거 공급 어떻게 감당할 건데, 그러지 않아도 좀 늘어날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러시아 석유 결국은 글로벌 사회에 더 많이 풀렸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올랐던 거에 대한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이제 나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또 있는 거고요.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된 내용이죠.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오늘 새벽에 의회에 3개월간 가솔린 이 연방에서 매기는 이 가솔린 유류세 일시적 한정적인 이 면세, 이 내용도 미국의 CPI를 내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미국의 가솔린 가격 지금 갤런당 $5가 넘어가면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5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국제유가. 왜? 국제유가가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 여러 놈이 있지만 제일 큰 주범 중에 하나. 얘가 높아졌기 때문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자꾸 심해졌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고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연준은 금리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올려야 해. 금리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될 것이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파월 의장이 인정을 하기는 했잖아요. 쉽지 않다라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강력하게 나옴에 따라서 증시 당연히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유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많이 높아져서 국제수지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고,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수출은 더욱더 안 될 것이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부분이고, 환율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요거 하나만 제대로 잡히기 시작을 해도 연준이 그러면 굳이 이 경기 침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금리 인상을. 꺾이는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자이언트 스텝이 빅 스텝이 일반적인 베이비 스텝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장 우리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지금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금리 인상의 폭을 줄이는, 즉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인데, 오늘 연준 위원 중에서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라도 꺾이기 시작을 한다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을 해서 속도 조절해야 돼라는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오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렇게 하락한 부분, 미국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선방을 했고, 다른 나라 지금 다 선방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이렇게 하락을 한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신용 반대 매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이 부분이 외계인들이 조금 강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털어내기 위해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
일단 현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한다.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이걸 통해서 이제 바닥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아직 바닥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신호들이 계속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자주 보이기 시작을 해야 시장 바닥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연일 제가 지금 판단을 할 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영상에서도 팬데믹 때의 그 상황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때보다 지금 확실히 더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지금 시장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조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길게 보셔야 한다. 그 말씀 드렸어요. 지금 시장 어차피 이거 바닥이 나온다고 해도 팬데믹 때처럼 V자 반등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거 얘기 몇 차례 드렸잖아요. 지금은 최소한 U자 반등이거나 또는 나이키 형태의 이런 형태의 반등.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참 옆으로 긴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이게 찌그러진 U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나이키 형태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형태가 예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조금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거고, 그런 속에서 조금씩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바닥을 잡고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지금은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연일 큰 충격이 있었는데 고생들 정말 많으셨고요. 진짜 살아남아야 됩니다. 지금은. 마치겠습니다.